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 추세가 약간 바닥에서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오히려 이제 이런 관련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저는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설춘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러면 시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600이 깨지고 코스닥도 900이 좀 깨진 것 같은데요. 네. 좀 국내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지수는 큰 의미가 없다. 지수를 또 예측하는 것은 또 거의 대부분 틀리더라.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지수와 상관없이 테마에 따라서 수급이 달라지고 또 급등락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좀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다소간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대형 스피커들이 2차 전지 이렇게 외치다가 점진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또 급등하기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테마주에 엮이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급등하고 밸류에이션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한다. 이런 종목은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초전도체 주식들이 뜨겁잖아요. 네. 지금 근데 실체는 아직 증명이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증명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좀 긍정적이다, 또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8월 후반부에는 정확하게 가부당간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너무 오버슈팅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따라서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추세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고 네. 또 중소형주 투자를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네. 요즘엔 좀 추세는 어떻게 좀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최근에 어쨌거나 그 지수에 대한 추세는 좋지 않고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저는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특히 상승 추세 또는 상승 전환되고 있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전환이나 하락 추세인 종목은 전혀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의 섹터를 봤더니 상당히 좀 좋다. 그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이를테면 추세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택이라든지 비올 이런 종목들의 클래시스.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맞습니다. 그런 네. 뭐 클래시스, 코스메카 코리아, 펜텍 코리아.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하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피치사가 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플러스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과거처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이제 9월에 벌써 FOMC에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준이 9월에 또다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 현상이 또다시 또 국제 유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또다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가 거의 또 샌드위치처럼 네. 끼어 있는 거니까 좀 어떻게 좀 될 거냐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네. 지금 이제 조만간에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전부 다 발표가 될 텐데요. 2분기 실적에서 오히려 포텐이 터지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로서는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 현금 비중을 네. 한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좀 해두는 것이 그 어떨까 정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좀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예,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한 2년 전 네. 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 강의를 갔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앞으로 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또 지방의 아파트 가격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딱 맞으시네요. 네, 근데 그때 한 수강생이 네. 저한테 대질문을 했죠. 오히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반박. 교수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건데 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재반박을 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계속 뭐 6, 7년 동안 떠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는 건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거의 뭐 올 초부터 약 8개월 동안 2차 전지주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또 어찌 보면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에서는 확고한 신념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일부 종목은 뭐 올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배까지 뜬 일명 템베거 종목도 있었다. 이것도 뭐 중소형 개별주가 아니라 정말 큰 네. 대형주에서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포텐이 터진다.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가격이 급브레이크 밟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가는 급등하면 또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항상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 실적 체크를 하면서 맞습니다. 미래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만약 실적이 안 나오면은 계속 빠지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오히려 계단식 하락이에요. 그럼 팔기를 안 줘요. 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뜨겠지. 근데 또 하락. 이제는 뜨겠지. 계속 하락. 그러면 오히려 정말 좀 상당한 시간, 기회 비용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익절에 대한 기준, 또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한 번에 받았던 2차 전지를 좀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스타일이 네. 약간 좀 테마나 이슈를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테마나 이슈를 따라가면 물론 이제 급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와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에 네. 조금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이제 차트를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많이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유했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는 종목인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 종목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거래량 매집도 상당히 좋다. 당시 가격이 이제 한 16,000원대, 17,000원대 요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이 이제 어쨌거나 어저께 한 22,700원 찍고 약간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좋고 추세도 좋고 네. 또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분한테 이제 물려주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상속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계시지만 추후에 네. 이제 넘겨줘야 되는 이제 그런 회사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종목을 갖고 일정한 기간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기다리면 되는 오히려 실적과 재무 상태 추세가 약간 바닥에서 다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이거 네. 상속을 한다는 거는 네. 주가를 네.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는 건 좋은데 네. 어쨌거나 회사가 좋으니까 자기 자녀분한테 회사를 물려주겠죠. 오히려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물려주려면 가격이 낮아야만 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낮추는 것은 맞는데 네. 오히려 이 회사가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 저도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데 회사가 미래가치가 없다. 어. 그럼 저의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매각하는 거예요. 뭐 매각하거나 굳이 힘든데 어. 우리 두 딸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 회사 상당히 미래가치가 있고 좋으니까 우리 두 딸아이한테 와서 이를테면 지분도 주고 이를테면 임원의 자리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속세를 물면서도 가져가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건.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꼭 가져간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굳이 지금 뭐 상속세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예,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군요. 굳이 막 공식적으로 네. 이게 상속이면 주가를 누른다 이렇게 딱 그냥 외워버리는 공식처럼.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이제 그냥 세금적인 측면이고 아.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렇군요. 예, 오히려 좋은 회사구나.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제 회사들을 볼 때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아이한테 물려주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임원 관계를 보면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네. 예, 아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오히려 그런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저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절대 뭐 추천 이런 건 아니고 한번 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지금 대정화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네. 지금 스스로가 발굴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테마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네.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게 테마인 건가요? 아니죠. 실적도 뒷받침될 수 있는데 네. 실적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보면 뭐 이를테면 뭐 파워로직스,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선암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좋으면 오히려 사실상 사부작 우상향을 잘 가는 건데 네. 우리 테마에 엮어버리면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금 당장 매수한 사람은 좋은데 세 번의 상한가를 간 다음에 매수한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밸류에이션이 전혀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에 엮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 아, 실적이 있어도 너무 주가가 떠버리면 그게 맞습니다.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보면 예전에 뭐 부도난 회사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막 20만 원까지 갔다가 사실은 실적도 나오지 않는 건데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 가격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네. 테마에 엮이는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이게 제일 좋은 건 내가 오히려 아무 테마가 없을 때 사놨다가 테마에 엮여서 급등한다면 오히려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 추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일명 사부작 네.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울기로 친다면 뭐 한 2, 30도 정도, 2, 30도 정도. 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70도, 90도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제 거의 상한가 급등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급등은 웬만하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답을 모르는데 어쨌거나 상한가 한 번, 두 번 먹었으면 원칙적으로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좋다고 하면 네. 점점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니까 네.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고 네. 그때는 이제 테마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테마로 가든지 어쨌거나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급등한다면 이제는 매도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마, 추세, 실적 네. 이 개념을 좀 네.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좀 2차전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전지 관련주 투자 네. 지금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네.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대부분의 빅 스피커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난번 2차 전지주가 갑자기 급등했다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53만 원 찍고 급락한 맞아요. 그날 뭐 에코프로를 떠나서 대부분의 맞아요. 그때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느낌적으로 세력들이 오히려 시세를 분출하고 팔아먹고 나오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이제 원래 장대 양봉이나 긴 윗꼬리를 고점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또다시 분출되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도 없어졌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특히 2차 전지 가격에 대한 피로감 특히 이제 소재주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다시 포텐이 터진다면 좀 조정 눌림목
구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2차 전지주가 너무 많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얽매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한번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주는 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2차 전지주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덜 오른 듯한 장비주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 이런 관련주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장비주나 폐배터리 관련.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떤 하나의 섹터, 하나의 종목에 너무 좀 집중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유연한 투자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또 그 교수님께서 수급도 보시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이요. 네. 그 외국인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열광했던 게 2차 전지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땠을까라고 보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2차 전지주를 많이 안 샀어요. 독특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외국인들의 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한 2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오히려 PNT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비주. 예, 2차 전지 장비 대장주죠. 예, 200만 주를 순매수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특히 소형 그다음에 ESS용 중대형 2차 전지의 분리막 그다음에 음극, 양극 소재 그리고 회로 소재 및 2차 전지용 극박 등 생산하는 장비 등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인데 오히려 외국인이 요 PNT에 가장 많은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관련주인 알루코를 한 106만 주 정도 매수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에코프로 한 101만 주, 에코프로에 비해 190만 주, 이 정도를 조금 소소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다지 많이 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어떤 기업 관심 있으신가요?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저는 장비주에 여전히 이제 관심을 제가 좀 가지는 종목이 있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엠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전기 자동차용하고 ESS용 2차 전지 생산 장비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 미국의 A123 시스템즈와 협력해서 세계 최초로 조립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네. 또 이 회사가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임원들의 스펙이거든요. 임원들의 스펙이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엠플러스 네. 그런 부분들. 네. 임원들의 스펙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스펙이 또 경력이 중요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준은 이제 2차 전지 소재용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소속로 장비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요. 2023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저는 원준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폐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오히려 세비캠, 성일 하이텍 등도 상당히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약간 좀 논외인데 전기차 타이어 관련주에서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타이어 그 흐름 괜찮은 것 네, 같더라고요. 굉장히 맞습니다. 네. 네.